이거 처음 하려니까 좀 어색한데 인사 대신에 구호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제부터는 It's 카타임. 그리고 오토튜브란 이름도 이제는 좀 너무 평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카타임이라는 채널명으로 중의적인 뜻이 있거든요. 뭐 자동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 또 나 차 타고 있음, 뭐 이런 중의적인 의미도 내포한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It's 카타임,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쉐보레 크루즈 1세대 오너였던 제가 크루즈라는 차가 이제 단종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1세대 오너였기 때문에 2세대가 이제 단종됐다는 거에 대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냥 제가 겉으로 보기에 이래서 망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적으로 저의 의견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은 댓글창에서 좀 건전하게, 논쟁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정도? 그 정도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당한 의견들이 있으면은 저도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먼저 제가 기억하는 크루즈 1세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크루즈 1세대라고는 하지만 라세티 2세대이기도 하거든요. 라세티라는 그 GM 대우의 준중형 세단 괜찮았어요. 아반떼랑도 겨룰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던 차인데 그 차를 계승하는 라세티라는 이름을 달고, 그리고 뒤에 프리미어라는 서브네임까지 달고 그렇게 2세대가 나왔는데, 솔직히 라세티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죠. 왜 이런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여운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2010년 당시에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 버전 2리터 차였거든요. 그 차를 구매했고요. 당시 온라인 슈퍼카 소리를 듣던 차죠. 저도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 좋은 평가, 멋진 디자인 이런 것에 매료돼서 차를 샀어요. 사기 전에 물론 시승을 해봤습니다. 여기 김포 그쪽에 국도가 있습니다. 되게 넓은 도로였는데 좀 밟으니까 그냥 막 Y 영역까지는 가보진 못했지만 그 근처까지는 정말 시원하게 달려주더라고요.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2000rpm인데 시속 160km. 이거 되게 좀 수치가 대단하잖아요 사실. 연비도 디젤이다 보니까 연비도 괜찮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단점부터 좀 말씀드려보자면, 그때 당시에 느꼈던 단점은 이 차가 그때 젠1 미션이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보령 미션 중에서도 제일 안 좋았던 그 미션이에요. 자기들이 얘기하기엔 하이드라매틱 6단 미션이라고 하는데, 하이드라매틱이라는 이름이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은 미션이었죠. 반응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악셀레이터를 조금만 깊게 밟아주면은 미션이 변속을 해야 되는데 멍을 때리는 거죠. 막 한 1초 정도? 체감상은 1초 정도. 그 되게 운전하는 순간에 1초의 딜레이란 건 되게 길잖아요. 이거는 터보렉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딱 밟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해주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서 이제 추월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그거를 1초 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저기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그런 차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디젤 엔진이 준중형 세단에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 앞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준중형 세단을 보면은 전후 무게비가 6대4 정도가 나오는데 이 차는 7대3이었어요. 이 무게 배분이 좀 밸런스가 안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깊은 코너에서 빠르게 돌면은 뒤가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거 뭐 피시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반떼 MD에서 초창기 버전에서 있었던 그런 극단적인 피시테일은 아닌데, 코너링에서 앞으로 중량이 쏠렸을 때 뒤가 확 날아가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약간의 이 빙판길이 있으면 직진인 경우에서도 이게 뒤가 돌더라고요. 차가 뒤가 돌아서 2번인가 돌았습니다. 한 번은 실제로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보도블럭에 갖다 박았고요. 한 번은 2바퀴를 돌아가지고 거꾸로 딱 섰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천천히 가고 있었고, 그 차 안에는 저희 가족들을 비롯해서 어른만 셋, 애들 둘, 이렇게 5명이 타고 있었네요.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진짜 온 가족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차가 무겁다 보니까 전륜 타이어가 좀 후륜에 비해서 너무 빨리 단다는, 소모가 진짜 빨라요. 그런 단점도 있었고, 편의사양 면에서도 준중형 세단의 최강자였던 아반떼에 비하면 좀 밀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단점들 분명히 있었어요. 단점들 분명히 있었지만 멋있는 디자인, 그리고 이 묵직한 직진 가속 성능, 힘이 막 남아 돌거든요. 그리고 그 무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착 가라앉는 주행 질감, 이런 건 정말 좋았습니다. 디젤이라 시끄럽긴 했지만 달리다 보면 또 이 부분은 잘 안 들리는 부분이고, 뭐 이런 매력들이 좀 있어서 당시에 그래도 아반떼보다 떨어지는 판매량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견제는 해줬어요. 그 당시에 쉐보레 중에서는 그래도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였죠. 제가 한 3년 반
반 정도 이 차를 탔는데 참 만족스럽게 잘 탔던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이제 좋은 기억을 갖게 됐으니까 알페온까지 구매가 이어졌던 거고요. 가솔린 라인업에 1.8 엔진도 있었는데 얘도 뭐 꽤 잘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2세대죠. 2세대 크루즈가 나오면서 저는 당시에 두 체급이나 위인 알페온을 타고 있었던지라 이 차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나왔는데 도로에 별로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망할만 하더라고요. 차의 어떤 만듦새, 완성도 면에서는 좋았다고 해요. 차 자체는 타본 사람들은 전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핸들링도 좋고 주행 질감도 아반떼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망했죠. 네. 차는 좋은데 망한다. 그 이유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2세대 크루즈는 1세대가 보여줬던 그런 단단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지 못했죠. 좀 이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썩 호감이 가는 디자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호감이 가는 디자인을 가지면은 선택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가격에 이런 디자인의 차를 사야 되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디자인도 별로였기 때문에 많이 안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격이죠. 이게 사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가격이 크죠. 우리가 흔히 준중형 세단에서 생각하는 그런 가격이 아니었어요. 당시 아반떼보다 300만원이 더 비쌌다고 하니까 300만원 차이면 2천만원 한 중반대에서 2천만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 3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준중형 세단이 중형 세단으로 바뀔 정도로 큰 차이입니다. 대중 브랜드로서는 이 가성비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준중형 세단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고객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있을 테고 그 정도의 타협을 볼 수 있는 상품성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것은 대중 브랜드로서는 큰 패착입니다. 독일에서 개발되었고 부품도 좋은 부품을 넣어서 가격 인상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대중들이 그렇게 이해해 줘야 할 정도로 쉐보레가 신뢰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많이 주지는 못했잖아요, 솔직히. 결국 그때 당시에 그 사전 계약 대수가 2,000대밖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초반에 너무 큰 실패를 하니까 긴급하게 이제 차값을 한 200만 원 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0만 원을 내려도 아반떼보다 비쌌던 거죠. 거기다 이제 차량 트림 간의 가격 차이가 쓸데없이 많이 났어요. 내실을 채워주지도 않았는데 막 250만 원씩 트림 간의 차이를 내버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정책이었죠. 그때 돌았던 말이 GM이 이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려고 이렇게 막 팔고 싶지도 않은 가격에 차를 내놓나 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당시에 벤츠 C 클래스보다도 덜 팔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망했는지 알 수 있죠. 1세대를 좀 만족하고 탔었던 오너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에 이 재앙과 같은 실패가 나오니까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라는 군산 지역에서는 정말 재앙과도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신형 아반떼가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준중형 세단의 어떤 활기를 좀 불어넣어준 측면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크루즈가 또 생각나고 크루즈 2세대가 좀 좋은 성적을 보였으면 군산 공장이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나네요. 이 정도로 쉐보레 크루즈 2세대가 단종의 길을 걸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진짜 저는 겉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모르는 얘기가 있으면은 좀 댓글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국GM이 지금 국산 완성차 업계에서 가장 지금 성적이 안 좋은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았잖아요. 크루즈가 좀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마티즈가 뒤를 받쳐주고 그때처럼 이 트레일블레이저 잘 좀 프로모션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독과점을 꿰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너무 나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영상 만들어 봤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추천 영상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